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이틀간의 불볕 더위로 뉴욕, 뉴저지 일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에서 500개의 쿨링 센터를 가동했지만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19일 맨해튼 센트럴파크의 최고 기온은 화씨 93도까지 올라가면서 올해 들어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도 화씨 93도의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뉴욕시 곳곳의 2만 가구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9,000가구는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는 어제 오후 6시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시 5개 보로에서 500개의 쿨링 센터를 가동했습니다. 수영장 개장 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90도를 상회했습니다. 당국은 열사병 등 여름철 고온 관련 질병이나 사고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외부 노출을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같은 도시는 사회 기반 시설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금속 등으로 만들어져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평균 10도 정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의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마이클 폴라타 필팍 민주당 위원장 간의 파워게임. 이 문제의 발단은 로튼도 시장이 자신의 아들을 초등학교 교감으로 앉히려다 폴라타 위원장이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시장 탄핵이란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요. 로튼도 시장의 아들이 교감 공모에서 최종 후보군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되면서 향후 두 사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로튼도 시장의 아들인 앤소니 로튼도는 지난 2008년부터 팰리세이드 파크 린드버그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감이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두고 로튼도 시장은 자신의 아들을 교감으로 만들어줄 것을 마이클 폴라타 위원장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라타 위원장이 시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격이 불충분한 30세 교사를 교감으로 앉힐 수 없다고 반대를 하고 나서자 두 사람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폴라타 위원장이 제기한 자신의 아들의 자격 문제에 대해 교감직에 오르지 못할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맞섰기 때문입니다. 로튼도 시장의 아들이 교감 공모 최종 후보군에 들지 못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두 사람의 마찰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폴라타 위원장이 추진하는 로튼도 시장 탄핵 카드가 실제 상황으로 이어질지, 만약 탄핵이 현실화되면 한인 시장 탄생이 가능할지,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에 앞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드디어 7번 전철 연장 노선에 개통일이 임박했습니다. 공사 차질로 몇 차례나 개통 시기를 늦춰온 7번 전철이 올 9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열린 회의에서 맨해튼 서쪽 허드슨강 인근까지 연결되는 7번 전철의 운행 서비스를 오는 9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한 개통으로 퀸즈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에서 맨해튼행 7번 전철을 타는 승객들은 제이콥 제비치 센터가 있는 맨해튼 34가 11번가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애초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2011년 7번 전철 연장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201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차질로 올 2월로 한 차례 연기했고 이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또다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이유로 6, 7월로 미룬 바 있습니다. 한편 맨해튼행 7번 전철의 새로운 종착역이 될 34가 11번가 인근에는 대형 재개발 공사인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75층에 달하는 고층 콘도와 공립학교, 쇼핑몰 등을 포함한 주상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의의 여러 가지 행태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왜 고소하고 소송하는지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 강익조 전 회장의 공금 착복 여부를 놓고 32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측 뉴욕 한인회는 최근 32년 전 뉴욕 한인회관 매입 당시 강익조 전 회장의 공금 착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승기 회장 측의 뉴욕 한인회관 진실규명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익조 전 회장은 1983년 뉴욕 한인회관 매입 당시 처음에는 매입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계약서를 공개하는 등 회관 매입을 불투명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히 당시 시세를 감안하면 시가보다 50만 달러 이상을 비싸게 주고 회관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강 전 회장의 착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익조 전 회장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즉각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또 민승기 회장이 회관 장기 리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확고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빌딩 매각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부채와 배상금을 지불하고 나면 매각에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빌딩 매각 추진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최영태 공동운영위원장은 최근 주택보험회사가 보험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며 지금 빌딩을 매각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빌딩 앞 눈길에서 넘어진 중국계 주민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바람에 빌딩을 매각한다 해도 배상금을 물어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최 위원장은 불가피하게 매각 추진을 잠정 중단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우선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최근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물의 용도가 한 가구 주택이 아닌 8가구라는 이유로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속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보험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커뮤니티 센터 측의 설명입니다. 최 위원장은 소송이 시작되면 최소 2년 정도는 매각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오는 23일 임원 이사회에서 매각 중단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버거킹 직원의 임금은 시간당 $20라고 합니다. 뉴욕주에서도 패스트푸드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임금위원회는 내일 패스트푸드 업체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리오 무솔리노 뉴욕주 노동국장도 이 권고안에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앤드류 코모 뉴욕주지사는 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주의회 승인 없이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패스트푸드 업주는 상당수의 오너들이 임금 인상 때문에 사업체를 닫아야 할지 모른다며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임금 인상이 시행될 경우에는 종업원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8.75에서 올해 말에는 $9로 오르게 됩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지역 26학군의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수 목적고 못지않게 우수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어제 뉴욕시의 공립교 환경과 성취도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6학군의 베이사이드, 벤자민 카도조, 프랜시스 루이스 학교는 9학년과 10학년생의 졸업학점 취득률이 평균 90%를 넘었습니다. 이들 세 학교는 뉴욕시와 보로 평균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각 학교의 9학년생 졸업학점 취득률은 각각 97%와 87%, 93%였고 10학년의 학점 취득률은 각각 91%와 83%, 90%였습니다. 이들 학교의 4년 내 졸업률은 각각 91%와 84%, 86%를 기록하면서 시평균 68%와 보로 평균 71%를 훌쩍 넘었습니다. 과목별 리전트 시험 통과 가능성과 성적 개선 현황 점수에서도 3개 학교 모두 영어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학은 베이사이드와 카도조가 우수를 받았고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는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 6개월 내 대학 진학률을 보면 베이사이드가 79%로 3개 학교 중 가장 높았고 카도조와 프랜시스 루이스는 각각 76%와 74%를 기록했습니다.
이젠 환자가 의사의 수술 실적을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국 병원과 의사별 수술 성적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비영리 탐사 보도 언론인 프로퍼블리카는 최근 전국 병원과 의사별 수술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성적표에는 전국 병원 3,575곳, 의사 16,827명을 대상으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재수술한 환자 비율 등이 수록됐습니다. 분석은 2009년에서 13년 사이 수술을 받았던 230만 명 환자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수술 분야는 무릎과 엉덩이 관절 교체, 척추 융합술 등 환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수술 가운데 가장 흔한 8개를 선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주에서는 척추 융합술의 경우 합병증 환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수술을 제공한 39개 병원 가운데 31%에 달하는 12곳에서 합병증 환자 비율이 평균 이상인 의사가 1명 이상 있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무릎관절 교체술의 합병증 환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수술을 제공한 병원 60곳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34곳에서 합병증 환자 비율이 평균 이상인 의사가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밖에 의사 개개인의 수술 및 재수술 합병증 환자 수 등은 프로퍼블리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뉴욕시 식당과 델리 등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천여 명의 업주들이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뉴욕시의 식당과 델리 등에서는 스티로폼 재질의 용기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식당 행동연합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빌 드 블라지오 시장에게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조례의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천여 명의 업주가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 참가자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벌금이 부과되는 이 조례가 유식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드블라지오 시장이 이번 조례 시행으로 자신의 공약이었던 소상인 지원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식당행동연합과 스티로폼 제조업체 및 재활용업체들은 또 앞선 지난 5월에는 드블라지오 시장과 캐서린 가르시아 청소국장 등을 상대로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시행 조례에 대한 소송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내린 폭우로 남가주 곳곳은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됐지만 각종 크고 작은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폭우로 넘쳐난 물이 도로 위로 무섭게 쏟아집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된 차량도 여러 대 보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내린 폭우로 LA 카운티 북쪽 인랜드 엠파이어와 모레노밸리 지역 주택가에 물이 도로 위로 차오르면서 일부 주택이 잠기는 등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샌디에고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역시 폭우와 천둥 번개로 나무와 전기선이 절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I've worked here for almost 17 years, but never to the point where it got this high and coming over the road and almost into the trailer parks. 어제 오후 5시쯤 팜스프링스 지역 10번 프리웨이에서는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사가 고립됐다 구조됐으며 10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 양방향의 차량 통행이 모두 차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번 폭우로 LA 지역에서는 1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 밤 남가주 해안가에 비 내릴 확률은 30%며 LA 지역에 소나기 내릴 확률 역시 30%에 이른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한편 이번 폭우는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엘니뇨 현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폭우 뒤 습하고 더운 날씨는 멕시코 남쪽에 머물고 있는 허리케인 돌로레스의 영향이 큰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LA 한인회는 한국의 여야 의원들을 초청해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밖에 스페셜 올림픽 기간에도 한국 정치인들이 LA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LA에서 열립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을 초청해 한인들과 만나는 포럼이 개최됩니다. 여당에서는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곤 의원이 LA를 찾습니다. 여당 국회의원하고 또 야당 국회의원 이렇게 모시고
우리 재외 정책 포럼에 대해서 토의하는 게 처음 시도되는 거고 또 저희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이날 포럼은 재외동포 정책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인들과 만나게 되며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공간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투표를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서면으로 양당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이번에 우리가 합의를 받아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는 23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리는 포럼은 한인타운 생명찬 교회에서 열리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직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이번 주말 LA에서 열리는 스페셜 올림픽에 참석을 위해 LA에 옵니다. 이 밖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는 27일부터 한국전 정전 62주년을 맞아 유엔군 참전 용사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오는 31일 LA에 도착해 다음 날 한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 셀카 찍기, 목숨을 건 셀카 찍기까지 서슴지 않는데요. 급기야 러시아 정부는 셀카 안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경치 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셀카봉. 러시아 젊은이들 역시 요즘 셀카에 푹 빠져 있습니다. 더욱 멋진 셀카를 찍으려고 높은 건물에 올라가는 등 위험을 무릅쓰기도 합니다. В России есть поговорка одна: кто не рискует, тот не пьет шампанского, кстати. Может быть, вы слышали. Вот. Меня Александр зовут. 그러다 보니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21살 여성이 셀카를 찍으려 모스크바의 한 다리에 올라갔다 추락해 사망했고 한 여성은 자신의 머리에 총 쏘는 모습을 찍으려다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중상을 입었습니다. 러시아에서만 올해 셀카를 찍다 다친 사람은 100여 명, 사망한 사람이 10명이나 됩니다. The number of accidents while people were taking selfies has been growing constantly. People are looking for new perspectives and unforgettable places. They're taking risks. 급기야 러시아 정부가 안전한 셀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셀카 안전 수칙을 홍보물로 제작했는데 위험한 야생동물과 셀카를 찍거나 높은 곳, 절벽 끝, 철로에서 셀카를 찍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셀카 놀이가 러시아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Okay, wow. My goodness, are you crazy? That's like on top of the statue in Brazil. 두바이의 고층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 여유롭게 셀카를 찍은 남자들이 있는가 하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성난 황소에게 쫓기는 순간에도 곰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은 간 큰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 셀카를 찍은 남자도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남성은 기차와 함께 셀카를 찍으려다 기관사의 발에 머리를 맞았는데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We are becoming so reliant on social media and people are becoming so obsessed with taking selfies and documenting everything that they are doing to show off to the rest of the world. 즐거운 순간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멋진 셀카가 당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캠페인의 문구를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1월로 예정됐던 북부 뉴저지 카지노 허가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보류됐습니다.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 의장은 북부 뉴저지에 최대 3곳까지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니 의장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더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주민들의 휘발유값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의회는 교통기금 고갈에 따른 새로운 재원 마련을 위해 유류세를 갤런당 4센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상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휘발유 1갤런당 세금 원추세 18.4센트와 연방세 18.4센트를 합쳐 총 36.8센트로 늘어납니다.
연방교육부가 퀸즈 칼리지를 비롯한 뉴욕주 내 37개 대학에 연방 보조금을 배정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과 각 대학의 연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968개 대학에 총 2억 7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퀸즈 칼리지 22만 달러, 요코 칼리지 24만 6천 달러 등 총 37개 대학에 1,026만 4,090달러가 지원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파타임으로 일할 직원 1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리셉셔니스트로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이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 리셉션이나 사무 보조 업무에 경험이 있으면 우대하고 한국어와 영어 등 이중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근무는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지원은 이달 31일까지 뉴욕 한국문화원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바람이 불면서 쾌적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은 잔잔한 바람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도 계속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